현금이 지금 125조 정도가 있는데 이걸 바로 다 주식을 사서 올릴 것이냐, 부당 2,000원 정도의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주가를 올려라가 아니라 7만 전자까지 회복하자. 진짜요? 네. 네, 양선호 저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차 투자증권에서 PB로 10년 동안 근무했었고, 작년에는 한국경제TV 파트너로 활동했었고요. 올해는 주식과 관련된 책, 주식 단타로 매일매일 벌어봤어를 출판한 양선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책은 언제 출간하셨다고? 올해 출간하신 건가요? 예, 올해 3월 달에 출판했는데, 생각보다 다행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현재 6세까지 판매가 됐고요. 종로 영풍문고, 그리고 강남역 교보문고, 경제 재테크 분야의 한가운데에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특히 올해 같은 게 더 안 좋잖아요. 네네. 그때 2월 달이면은 사실 그 LG 에너지 소리전 상장되고 나서 완전 폭락했을 텐데. 맞습니다. 와, 근데도 그렇게 책이 잘 파셨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은 좀 상당히 내용이 좀 검증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겠는데, 네. 네. 다행히 제가 이제 사실 주식책 같은 거는 보통 다 이제 장기 투자 위주로 돼 있잖아요. 네. 대부분 그렇죠. 사실. 예, 그런 부분, 그런 가운데에서 저는 이제 장기 투자와 이제 그런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 또 그리고 실제로 제가 14년 동안 주식을 해오면서 제가 정말 느꼈던 부분들, 또 우리 투자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진심으로 제가 해주고 싶었던 얘기들을 담아서 그런지 또 많은 분들께도 구매를 해주셔가지고 판매가 이제 잘 돼서 현재는 6세까지 판매가 된 상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근데 좀 특이한 경력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주식뿐만 아니라 약간 뭐 영어 쪽이라든지 뭐 그런 쪽도 좀 경력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보통 남자들은 군대에서 미래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맞아요. 이제 나중에 취업을 하려면 영어를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군대에서 제가 영어를 독학을 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증권회사에 제가 취업을 할 수 있었고, 또 증권회사에 다니면서는 제가 출퇴근하는 지하철에서 중국어를 독학을 했는데, 이 영어와 중국어 둘 다 굉장히 짧은 기간에 독학을 해서 제가 이 부분을, 이 경험을 책으로 출판을 했었습니다. 네. 군대에서 뭐 외국어 마스터하는 약간 좀 그런 컨셉인가요, 그러면? 컨셉은 독학하기. 독학하기.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군대에 있다 보니까 해외에 나갈 수가 없다 보니까 한국에서 제가 이제 어릴 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제 혼자 공부할 수 없는 사람들 위해서 그때 쓴 책인데, 출판됐을 때도 반응이 좋아가지고 첫 번째 책 같은 경우는 교보문고에서 자기개발 분야 13위까지도 오르게 됐었습니다. 네. 보니까 완전 명실상부한 대단한 작가님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또 약간 투자 관점에서 또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투자 관점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 최근에 너무 안 좋죠? 네,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남은 그런 시간 동안 대략 한 3개월 정도 남은 것 같아요. 3개월 조금 안 남았네요.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진짜 올해의 주식시장이 굉장히 어렵죠. 저도 주식을 14년째 해오고 있는데, 올해는 정말 세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많이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일부 사람들은 2008년도 서브프라임, 리먼버러스 사태, 그때를 더 빗대어 표현하기도 하는데, 일부 사람들은 그때보다 더 힘들다, 이런 얘기도 하세요. 사실 돌이켜보면 2008년도는 엄청난 대세 하락장이긴 했지만 사실 나름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수익 내기는 나름 어떻게 보면 되게 좋았었어요. 베어마켓 랠리가 어느 정도 좀 가파르게 나와주다 보니까. 그렇죠. 또 하락도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기술적 반응이 나오는 것도 세게 나왔고. 그런데 올해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질질 우하향으로 끌고 오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예전의 하락장보다는 좀 많이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020년도에 시장이 워낙 좋았었잖아요. 워낙 좋다 보니까 이제 그 상승 에너지가 이제 많이 빠져나가고 다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한 또 그런 과정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좀 그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사실 올해 시장을 어렵게 하고 있는 요인은 크게 아시다시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먼저 인플레이션으로 촉발된 긴축,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불확실성, 전쟁으로 인한 위기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두 가지가 이제 해소가 돼야 저는 본격적으로 시장이 반등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첫 번째 이제 긴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는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나름 좀 안정을 좀 취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9월 달에 들어서 하락폭이 워낙 많이 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9월 달에 하락이 많이 반영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인데 사실 9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많이 좀 사태가 좋아질 걸로 예상했었어요. 뭐 인도나 중국에서도 이제 푸틴에게 좀 이제 그만하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푸틴만의 이제 현재 어떤 본인만의 의사가 있어서 지금 핵무기까지 사용하려고 하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시장이 많이 힘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이 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유지될 수밖에 없고, 또 지금 현재는 핵무기 때문에 더 커진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안정이 돼야 시장에 있는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통 시장이 하락이 마무리되고 반등이 되게 되면 사실은 가장 먼저 들어오는 거는 이거를 잠깐만 스마트 머니들이 먼저 들어오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스마트 머니로 인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한 다음에 추격 매수하는 세력이 들어오고, 네. 그 다음에 개인들이 들어오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스마트 머니조차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시장에는 아직도 돈이 없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매일같이 종목들을 스크린 하는데 눈에 띄는 종목들이 없어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힘들겠구나라는 관점을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시장이 많이 빠진 상황에서 네네. 특히나 이제 뭐 우리나라의 대표 주식이라고 볼 수 있는 뭐 삼성전자 네네. 뭐 이런 쪽에서 또 얘기가 나온 거는 이제부터 약간 좀 주가 관리를 하겠다. 네네, 좀 맞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실제로 삼성전자가 주주가치 제고 뭐 TF를 신설을 해서 맞습니다.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지금 좀 반등이 세게 나온 부분도 있고. 네. 그래서 약간 좀 이런 대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좀 바닥에 가까워졌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저점을 예측하기에는 좀 뭐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바닥에 다 오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사실 저번에도 51,800원까지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저는 5만원까지 이탈할까 안 할까를 봤었는데 5만원 그 정도에서 반등이 좀 세게 나온 것을 보면서 그쪽에서 분명히 매수를 하려는 대기 매수자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또 거기에 맞물려서 현재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이 또 특명을 내렸죠. 네, TF를 신설해서 또 주주가치를 제고하자 이런 내용이 나왔었고, 또 전반적으로 현재 반도체 저점을 내년 초반이나 내년 중반으로 예측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현재 봤을 때, 네, 여러 가지 시황을 봤을 때. 그런데 보통 한 1년 정도 선 반영한다고 봤을 때 지금부터는 저점 매수를 해 나가도 되지 않겠느냐. 네,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삼성전자 매수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 TF로 신설을 해서 뭐 어느 정도 이제 주주가치 제고 그런 기대감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네. 삼성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네, TF를 신설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TF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 현금이 지금 125조 정도가 있는데 이걸 바로 다 주식을 사서 올릴 것이냐. 네, 사실 그거는 좀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네, 시장 경제에 안 맞는 얘기고, 그래서 실제로 TF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 자사주를 이제 매입해서 소각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좀 쉽지는 않고요. 가장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 전문가들 의견, 또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특별 배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뭐 3년 동안 주주환원 정책 공시하면서 뭐 주기적으로 이제 남은 잉여 재원 같은 경우에는 특별 배당한다 이런 얘기를 원래 했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그런 정책을 발표하고 맞아요. 또 실제로 특별 배당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특별 배당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주주분들이 좀 실망을 했었고, 그러면 이제 올해도 안 하려나 보다. 여러 가지 반도체 업황도 안 좋고 시장도 안 좋으니까 올해도 여전히 없겠구나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번에 좋은 호재가 나왔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특별 배당을 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별 배당이 얼마 정도 나올까 한번 저도 곰곰이 삼성전자 실적도 보면서 예상을 해봤는데 실적이 2020년도, 2021년도 네, 올해 아직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도 아마 그때와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4분기 분기 배당금은 소폭 정도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은 현재 특별 배당이 비슷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아마 1,500원, 1,6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4분기만 놓고 봤을 때는 한 360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4분기에 주식을 보유한 주주분들께 특별 배당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금부터 주식을 매수하셔가지고 그 특별 배당
지급되는 기준일의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대략적으로 주당 2,000원 정도의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분기 배당 하나만으로. 그렇죠. 4분기에만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와, 그러면 거의 배당 수익률이 4% 가까이. 그렇죠. 되네요. 배당 수익률이 3%대 후반에서 4%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삼성전자가 사실 아시다시피 무거운 주식이잖아요. 네, 무거운 그렇죠.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우하향으로 하락하고 있다가 현재 상승폭이 좀 가파르게 좀 반등이 좀 나온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반도체 사이클이 좋아져서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또한 시세 차익까지도 얻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저는 삼성전자 매수를 좀 강력하게 나름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최근에 그 삼성전자 주가를 보니까 보통주가 있고 우선주가 있는데 네. 우선주가 특히나 좀 많이 반등을 하는 게 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좀 특별 배당? 그런 네네. 기대감을 좀 많이 반영을 해서 네네. 좀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네. 그리고 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주가를 뭐 어느 정도 목표 가격을 좀 제시를 했나요? 뭐 여기까지 올린다 뭐 그런 게 있었나요? 이재용 부회장이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단순히 주가를 올려라가 아니라 7만 전자까지 회복하자. 아, 진짜요? 예전에 주가 수준까지 회복하자라고 너무 이렇게 특정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 기사가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도 여러 번 봤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뭐 오보다 뭐 사실 무근이나 그런 얘기가 없는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결과적으로 약간 좀 특별 배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제시한 목표 주가도 있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뭐 사실 좀 기다려 보면서 주식을 보유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그러면 사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내년도 반도체 성장률이 많이 안 좋다. 또 그리고 내년도 경제가 많이 안 좋다.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시겠지만 반도체 산업은 사이클 산업이잖아요. 사이클 산업이란 얘기는 하락하면은 나중에 또 때가 되면 상승할 수 있고 그렇죠. 또 상승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락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하락했을 때 주식을 사두면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다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이제 이 사이클이 이 하락의 이제 길이가 이제 얼마나 길어지느냐, 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시간이 이제 얼마나 길어지느냐, 이것이 관건인데, 지금 현재는, 우크라이나 사태, 아까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긴축 때문에 이래서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래도 이 사이클이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또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긴축인데, 미국의 연준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렇죠. 경기 침체에도 사실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어떻게 보면 연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인플레, 물가 상승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또 경기 침체를 해소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매파들이 많긴 하지만 내부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갈등이 있을 것이고 고민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수는 없다.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면 금리를 다시 또 내리거나 아니면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또 경제가 살아나면서 동시에 이어서 반도체 쪽도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러면서 반도체 사이클이 또 다시 상승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현재 삼성전자가 너무나도 저렴하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무조건은 빼고요. 저가 매수를, 저가 매수를 하시기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삼성전자 주식을 8만원, 9만원대 삽니까? 아니면 지금 사야 되겠습니까? 솔직히. 당연히 지금 사야죠. 사실 8만원, 9만원대 사신 분들은 많이 후회하고 계실 거예요. 내가 왜 그때 많이 샀을까? 조금만 사거나 아니면 좀 늦을 건데.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주가가 거기에 비하면 주가가 너무나도 낮은 수준이죠. 사실 고점이 96,800원에서 지금 현재 55,000원만 하더라도 사실 조금만 더 하락했으면 반토막이죠. 사실 이럴 때는 아무리 안 좋은 얘기가 있을지라도 일단은 좀 사놓는, 사서 모아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이재용 부회장이 확실히 가격도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버텨보는 것도 방법이 같네요. 워낙 싸고 그다음에 경기가 턴하면은 또 빠르게 회복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차관해서 또 투자 의사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반도체는 그렇고요. 또 시가총액 상위 구성 종목을 살펴보면은 또 2차 전지도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너무나 많이 하락한 네이버, 카카오, 즉 인터넷 기업들도 존재를 하고 자동차, 바이오까지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어요. 현 시점에서 약간 좀 투자 매력이 높은 그런 대형주가 또 무엇이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네이버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이버요? 네이버가 사실
파격적인 발언이신데요? 네. 저는 네이버를 어제 그저께 보면서 우선은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단타로도 충분히 접근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었고, 어제 같은 경우는. 네이버는 사실 고점이 45만원, 46만원대였다가 지금 현재 주가가 16만원 정도죠. 네. 너무 많이 빠졌어요. 거의 3분의 2 토막 나서 지금 고점 대비해서 30%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저평가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많은 안 좋은 소식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반영된 부분도 좀 있고요. 또 그리고 저도 실적이나 여러 가지 성장선들을 찾아봤었는데, 저희가 예전에 2020년도부터 21년까지 해서 네이버가 한창 45만 원 갔을 때 좋게 봤던 내용들, 저는 아직도 그 부분들이 유효하다고 보거든요. 다만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외부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좀 주가가 빠진 부분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의 네이버의 역할, 네이버의 성장성, 또 그런 것들은 오히려 지금이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단타 측면에서 봤을 때도 여러 가지 지표들이 네이버에 대한 매수 신호를 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어떤 지표가 있을까요, 그러면? 우선은 보조 지표, 엔벨로프라든지 여러 가지 볼린저 밴드 이런 보조 지표들을 봤을 때 낙폭과대의 신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과매도다 지금. 네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저는 어저께 그런 지표들 좀 봤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가 많이 빠졌다. 물론 안 좋은 소식들이 있긴 하지만 충분히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이 돼서 어제 네이버를 유심히 좀 봤었습니다. 네이버가 사실 최근에 너무나 급락한 게, 순식간에 사실 원래 반 토막 정도였는데 네. 3분의 1 토막이 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 미국의 중고 거래 플랫폼 네. 여기를 이제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날 한 8% 떨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날도 계속 빠져가지고 순식간에 그렇게 주가가 내려갔는데, 그러면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네이버의 그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진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마 아실 거예요. 예전에 현대차가 한전 부지를 10조 원에 구입하면서 현대차 주가가 한번 크게 빠진 적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 당시에 정말 큰 이슈였었죠. 외국인들이 현대차 주가를 거의 그냥 막 집어자던지 하면서 주가가 크게 급락을 했었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또 그것이 현명한 판단일 수도 있고, 또 사실 이제 와서는 그것이 현대차 그룹의 성장에 서 봤을 때는 또 큰 발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인 모멘텀으로는 악재일 수도 있지만, 이 사건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네이버에게 어떻게 보면은 현명한 또 한 수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네이버의 경영진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뭔가 어떤 현명한 수가 있으니까 뭔가 긴 전략을 보고서 미국판 당근을 매수를 했는데, 매입을 했는데, 다만 이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우려가 돼서 일시적으로 매도를 했고, 또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기관 투자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또 손절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하락폭이 크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실 네이버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단기로 들어가진 않으시잖아요. 다들 장기적인 관점으로 들어가시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도 마찬가지로 저는 네이버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수를 할 때가 됐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뭐 네이버가 미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가 또 이커머스 그쪽인데, 그럼요. 그런 거라도 시너지를 또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여기저기에서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약간 좀 비싸게 샀다, 약간 뭐 적자 기업인데 그런 얘기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뭐 시간이 좀 증명을 해주겠죠. 뭐 턴어라운드 시킨다든지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플러스 요인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그 당시에 현대차가 한전 샀을 때도 비싸게 샀다. 비싸게 사지 않아.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니냐.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에는 잘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뭐 2차 전지나 뭐 자동차나 바이오 뭐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은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현재 제가 며칠 전에 제 유튜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2차 전지가 좋은 거는 사실 맞습니다. 2차 전지도 굉장히 좋은데, 최근에 시세가 좀 났었고, 또 주가가 사실 위치가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종목들, 방금 말씀드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또 그 외에 반도체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하락하면서 같이 동반해서 하락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마찬가지로 현저히 저평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사이클의 상승을 기대하는 측면에서는 삼성전자도 좋고, 또 여기에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반도체 부품 회사들, 그런 기업들도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